자, 앞에서 우리가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 리더십의 정의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더라고 하는 건 두 종류의 리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임명된 리더, 그리고 자생적 리더입니다. 임명된 리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적 리더라고도 얘기합니다. 공식적 리더란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상사, 예를 들어 감독자, 팀장, 부서장, 공장장,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명된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즉 우리가 기존에 쭉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리더십의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식적으로 임명된 리더 외에도 비공식적 리더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생적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직책과 상관없이 한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상사는 아닌데 다른 구성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각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자생적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내가 리더다 이건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요? 공식적으로 우리 수업의 강사로 전북대학교 총장님에 의해서 임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된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예를 들어 우리 홍길동이 그냥 같은 친구들이에요. 수업 받는 친구들인데 홍길동이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자생적인 리더인 경우죠. 물론 이 리더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이 그를 믿고 따르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임명된 리더나 자생적 리더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영향력의 행사의 방법을 보면 강압적 방법과 비강압적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강압적 방법은 우리가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위 권력, 즉 합법적으로 임명된 권력의 기초에서 어떤 위협 혹은 벌, 부정적인 보상 방법 등을 교묘히 활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사와 부하의 공식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성립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쉽게 너 이거 제대로 못해? 그러면 다음에 인센티브 없어. 너 이 부서에서 퇴출돼. 이런 식으로 어떤 벌이나 위협이 들어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비강압적 방법이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이성과 논리에 기초하여 공유된 목표의 달성이 부하 자신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도록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하의 감정 그리고 가치에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리더가 부하를 설득함에 있어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기꺼이 부하의 희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하의 열정, 영감을 자극합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자극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실제
앞에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물론 이 비강압적 방법이라고 해서 꼭 공식적인 리더가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리더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하에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리더가 있고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과연 부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에 따른 부하의 반응을 보면 실제 복종 혹은 자신의 몰입, 이러한 형식들이 나타나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하가 실제 리더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았어요. 즉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부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공식적인 권한에 의한 것은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강화, 실제 앞에서 보상과 처벌이었죠. 요 영향력의 방법에서 보상과 처벌, 이거에 의해서는 실제 보상에 따른 혹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과업 수행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감성적 영향력, 즉 의욕, 열정, 이런 걸 불러일으켰을 때는 부하 자신도 감성적으로 몰입한다는 거죠. 의욕을 가지고 내가 몰입을 해서 과업을 수행한다는 그런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건, 복종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의무감, 그래서 명확하게 권한이 행사될 때, 권한이 행사된다는 건 명령이나 지시, 이에 기초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벌에 의해 형성되고 훈련과 명령을 통해 주입되며 점차적으로 불복종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걸 해소하고자 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복종에서는 의심이나 질문, 이런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영화에서 이제 아마 조직, 폭력 이런 영화들 보면 이런 복종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보상의 대가. 리더와 부하 간의 교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하는 리더로부터 내가 받았다 혹은 지금까지 받았다 혹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상에 대해서 교환적,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의무감으로 성과를 창출하려고 일을 한다는 거죠. 실제 영향력의 행사에서 합리적이거나 인지적인 방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환 관계에 의한 어떤 과업 수행, 부하의 과업 수행,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의무감으로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나 신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적 욕구나 목표의 인식과 가치관과 규범의 힘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점차 부하가 자신의 가치체계와 규범을 보완하고 그것을 목표로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화된 목표에 그것을 달성하는데 몰두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의 희생까지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영향력의 행사가 감성적이고 가치지향적이다라고. 자, 다시 리더십의 본질을 요약해보면 복종, 조건에 따른 반응, 몰입,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실제 영향력 행사의 방법은 복종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조건에 따른 반응, 즉 보상이나 처벌, 부정적 강화, 이런 경우에 의해서 나타나고, 몰입이라고 하는 건 그의 부하의 감정의 호소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따른 반응의 행동은 공식적인 복종에 의해서는
처벌을 피할 정도 혹은 명예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최소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보상이나 부정적 강화에 의한 것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보상, 명예나 직업적 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혹은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부정적인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고 한다라면 한다라는 거죠. 근데 몰입은 물질적 보상이나 명예와 반드시 관련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종은 내가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고, 조건에 따른 반응이라고 하는 건 그 보상이 내가 원하는 걸 한다라는 거죠. 몰입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혹은 권한, 상징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즉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 영향력 행사에 따라서 부하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더십과 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과 관리의 관계는 실제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요구합니다. 리더십이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도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과 관리는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리더십과 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람 자체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또 리더십과 관리는 구분은 되지만 이게 꼭 사람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리더십과 관리를 같이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관리자는 감독자, 부서장, 일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서 팀 리더, 조정자, 코치로서의 역할로 점차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요구되고 있어요. 단순히 과거의 지시나 통제 역할에서 벗어나 부하 직원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확대된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관리자의 역할인 계획, 조직화, 동기부여, 통제 이외에도 부하들에게,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한 사람을 코치해 줄 수 있고 그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역할 모델로 포함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레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확대된 관리자의 역할로 크게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앞에서 얘기했던 비전 제시를 해야 된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하고 밝고 강력한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리더는 봉사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성원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코치해야 된다. 리더는 다른 사람이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더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켜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촉진하는 역할,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계획, 조직화, 지휘조정, 통제,
요 역할에서 실제 리더라고 하는 건 비전 제시, 동사, 코치, 촉진자예요. 그리고 자기 리더가 자신이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더와 관리자, 리더십과 관리의 관계를 갖다가 서로 좀 극단적으로 바라본 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잘레즈닉이라고 하는 학자는 리더와 관리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 잘레즈닉은 리더와 관리자는 별개다. 그들은 아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상이한 사람들이다. 리더는 관리자가 될 수 없고 관리자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반응적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면된 안전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선택의 가짓수를 제한하려고 노력하면서 기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죠. 반면에 리더는 능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몰입하며 어떤 문제에 반응적이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전향적인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용 가능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또 위험을 감수하고 가능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잘내진 리더와 관리자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선 기업 목표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에서 관리자는 어떻게 바라보이고 리더는 어떻게 바라보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기업 목표에 대해서 관리자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싫어해요. 그런데 리더는 목표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분위기를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또 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자는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거나 모순된 문제가 드러날 때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조직 내의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견해에 반대되는 사람을 달래고 해결 방안이 사람들에게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조정하며 타협이 가능한 해결 방안 쪽으로 힘의 균형을 이동시키고 있죠. 반면에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선택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제3의 대안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협보다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즉, 리더는, 아니 관리자는 단독 행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을 회피하죠. 즉, 튀는 걸 싫어해요. 반면에 리더는 업무 활동이나 의사결정의 과정보다는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물론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의견을 갖다가 인정받는다?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처음에 리더의 이야기를 갖다가 저 뭐야? 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얘기가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동조해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의식 측면에서 실제 관리자는 자신 기존 제도를 갖다 지속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나 이런 것. 근데 반면에 리더는 항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이렇게 리더와 관리자라고 하는 아예 유형 자체가 다르다라고 바라보는 게
바로 잘레즈닉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학자 베니스와 나누스 이들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와 관리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아까 잘레즈닉의 경우에는 아예 서로 유형 자체가 다르다라고 바라봤는데 베니스와 나누스는 리더를 갖다 양극의 성격, 리더와 관리자는 완전히 서로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리자는 안정, 질서, 효율성, 절차, 통제를 중시한다. 이미 앞에서 관리자의 속성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창의를 중시하고 실제 이 일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무엇이 왜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자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아마 이제 여러분이 수업 받을 때 경영학을 기본적으로 좀 경영학 개론 거기서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조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동영상 여러분 올라가면서 2주차 경영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조직이란 경영이란 경영 마인드,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아마 같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 지금 이게 조직 속에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더 봐주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관리자는 올바르게 일을 올바르게 하고 리더는 옳은 일을 한다. 그래서 이 관리자와 리더를 갖다가 구분을 지으면 어떻게 짓고 있냐? 관리자는 관리를 한다면 리더는 혁신을 한다. 관리자가 모방을 하는 복사본이라면 리더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원본이다. 관리자가 체제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리더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자가 통제에 의존한다면 리더는 신뢰를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관리자가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리더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관리자가 방법과 시기를 요구한다면 리더는 내용과 이유를 요구한다. 관리자가 현상을 수용한다면 리더는 이에 도전하려고 하고 관리자가 일을 옳게 한다면 리더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보면 리더와 관리자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죠. 자, 요 관리자의 특성, 리더의 특성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리더와 관리자라고 하는 거, 리더십과 관리를 구분했어요. 그런데 코터는 리더십과 관리를 서로 구별되는 행동 시스템. 단지 이 리더십과 관리가 서로 좀 구별될 뿐이다. 리더와 관리자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리더십과 관리를 구분함으로써 우수한 리더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거죠. 관리는 예측성에 초점을 맞추고 질서를 유지하며 기대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라면 리더십은 성공적으로 변화를 산출하는 것이다. 관리와 리더십은 모두 수행해야 할 일을 정의하고 목표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구성원들이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코터는 리더십이 선택받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도 아니다. 관리보다 우수한 기능도 아니고 관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관리 영역은 관리 영역대로 있어야 되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리더십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기능은 서로 구별되는 활동을 하면서 서로 보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의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내 외부의 다양한 기능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리더십은 경쟁적이고 급변한 환경에서 조직의 미래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리더십이 없는 관리는 모험과 혁신을 방해하고 조직을 관료적으로 만든다. 반면에 관리 없는 리더십은 조직의 질서와 효율성을 와해시킬 수 있으며 비현실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터는 리더와 관리십의 비교를 해놓고 있죠. 안건 창조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실행하는 관점에서 관리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즉 관리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만 계획과 예산 수립, 그 다음에 조직과 스태핑, 통제와 문제 해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설정하고 사람을 갖다 그쪽으로 가게 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 시키는 거다. 즉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는 다 필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코터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앞에 걸 요약해보면 결국은 관리자라고 하는 건 조직 구성을 통솔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관리자는 통제, 명령, 지도, 책임 할당 등 작업에 있어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하도록 하게끔 충고와 인도로 방향 제시함으로써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걸 학자에 따라서는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죠. 예를 들어 잘레즈닉과 베니스와 나누스는 이게 서로 다른 유형이다 혹은 배타적인 유형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포터는 이 두 가지의 속성만 다를 뿐이지 이걸 갖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자는 과거 지향적인 방면에 리더는 미래 지향적으로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합니다. 실제 어느 하나가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실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리더, 관리자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리더십과 관리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